안녕하세요. KCLC 인증 강사 16기 민주영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류지영 교수가 국제 애니어그램 전문가이며 수년간 애니어그램 강사들을 육성하면서 경험한 애니어그램 7천서로서 애니어그램이 누구에게나 성격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녹여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을 낭독함으로써 성격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자신에게 힘을 실어 드립니다. 성격이 자본이다 책을 준비하셔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애니어그램 세일즈 에세. 주로 강의와 상담을 하던 나는 화요톡을 진행하면서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전에는 말도 못 꺼낼 일 중 하나가 세일즈 분야였지만 애니어그램이 내게 도전 의지와 용기를 주었다. 모든 학문과 지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세일즈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였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 중 가장 액티브하고 폭넓은 분야는 결국 세일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보험회사 교육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세일즈 입문 과정 교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마치 군대 교범처럼 방대한 업무 매뉴얼과 같았다. 교재에는 보험 세일즈의 모든 과정이 단계별로 표준화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세일즈맨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고객 반응과 대응 화법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정리되어 있고 그 시나리오를 열심히 암기하는 것이 신입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나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복잡 다단한 사람의 심리적 반응을 수반하는 세일즈 상황을 몇 가지로 표준화해 적용하는 것이 바로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의 그 질문에 대한 교육 담당자의 대답은 간단하고 단호했다. 회사에서 가르치는 판매 프로세스는 일종의 기술인 동시에 과학입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일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알아내 지속적으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 판매 프로세스는 최고의 세일즈맨들이 수십 년 동안 터득한 기법들을 표준화해 단 며칠 만에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세일즈 기법입니다. 세일즈의 문외한인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국내 최고 회사에 검증된 교육이라고 하니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일즈 관련 서적들을 주경 야독하며 탐독했다. 이후 이런 판매 프로세스와 관리 방법이 소위 시스템 세일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식이 대부분의 세일즈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회사가 일정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처럼 영업 활동의 표준화, 즉 시스템화가 필요한데 그 결과물이 바로 판매 프로세스와 매뉴얼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3명에게 제안해야 하고 3명에게 제안하기 위해서는 10명을 만나야 하고 10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50명에게 전화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하루 10명에게 전화를 하면 주간 한 건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원리다. 그리고 고객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제안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지도해주면 판매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직업의식과 멘탈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이 더해져 보험사들은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회사에서 시스템 세일즈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 장점 때문일 것이다. 먼저 회사는 판매 활동의 모든 단계를 계량화해 활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과 예측이 가능하고 관리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성공과 실패를 해봐야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제공받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시스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의 궁금증은 더해갔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격 분석가인 나로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생각이 더 많아졌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에도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세일즈맨 각자의 역량과 만나는 고객의 성격 등 상담 환경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방식이 내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면 상담 환경이 비슷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시스템 세일즈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스템 세일즈의 장점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점은 고객의 행동에 대한 대응 기법은 많지만 행동의 동기가 되는 성향에 대한 상담 기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고객 성향에 따른 내용 방법보다 주로 세일즈 상황에 대한 단답식 화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다양한 성향의 사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객이 되는 사람의 마음속 구조에 대한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운영 중인 성향 대응 관계 전략과 같은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맞춤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획일적인 화법들을 똑같이 외워서 써야 한다는 걸까? 이런 의문은 나를 며칠 동안 뒤척이게 만들었다. 어쨌든 나는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이 물음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세일즈 기법을 연구해 보기로 한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의 성향에 따른 반응을 알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 고객의 반응이나 세일즈 상황이 그 고객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면 말이다. 여기서 애니어그램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일반 기업체나 세일즈 업계에서는 DISC, MBTI, TA와 같은 성격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성향 대응 세일즈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몇 시간 정도의 특강 형태에 그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기업들의 성향 대응 세일즈 기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성향 대응 관계 전략이나 세일즈 기법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 교육의 현실도 내게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업 교육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격 분석 도구 중 애니어그램의 우수성을 경험했던 나로서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애니어그램 세일즈에 대한 나의 연구 욕구는 다시 불타올랐다. 대중들은 용어조차 모르는 아직 낯설고 생소한 성격 도구인 이 애니어그램을 세일즈 교육에 접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다. 우선 내 전문 분야는 세일즈가 아니므로 세일즈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애니어그램 전문가들과 협업해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보험사의 영업과 교육 담당자들을 소개받아 설득해 애니어그램 강사로 양성했다. 특히 강사 양성 과정 교육 수료자 중 10여 명은 나와 함께 애니어그램 세일즈 연구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연구회는 세일즈 교육에 대한 든든한 지원 그룹이다. 우리 연구팀은 3년 만에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만들었다. 애니어그램과 세일즈 접목을 위한 노력은 강의,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다. 현재는 세일즈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공개 강좌를 정기 운영 중이며 전문 강사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에세는 세계 최초의 애니어그램 세일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 컨설턴트들이 자신과 고객의 성격 유형에 맞는 화법을 개발해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최대 보험사인 S생명과 K생명, 또 다른 S생명의 시내 방송의 시리즈로 3년 연속 방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2016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애니어그램의 대가인 헬렌 팔머와 그녀의 보디가드로 보이는 거국의 남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반백의 흰머리와 파란 눈의 그녀에게 헬렌, 나는 한국에서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런칭했어요. 자, 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헬렌이 흠칫 놀라며 이런 일을 해낸 것을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놀라기는 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 다시 말했다. 헬렌, 세계적 글로벌 기업인 S그룹의 S생명에서 런칭한 거예요. 라며 명함 속에 인쇄된 증거를 들이밀었다. 그제서야 헬렌은 그래요? 당신이 해냈다면 당신이 최초일 거야. 어쨌든 그 노력이 대단해요. 라며 건조한 말투로 화답했다. 그 순간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었다. 세계적 대가로 카톨릭 그룹과 함께 팔머 그룹을 이루고 정통성을 계승해온 헬렌 팔머 여사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지 못하고 의심의 눈길을 보낸 것은 변하지 않는 성격 그 자체였을까? 마치 아니 어떻게 세일즈맨이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유형을 알 수 있지? 게다가 중요한 비즈니스 상담에서 어떻게 그런 위험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헬렌 팔머와의 이 짧은 만남은 매우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면서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어쨌든 나는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세일즈 마케팅 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낸 건 맞지? 라며 스스로 위로했다. 한국에 돌아와 그녀의 말을 곰씹으며 생각해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리고 러스 허드슨이 한국에 왔을 때 헬렌이 6번 충성가 유형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가 안전을 중시하는 6번 충성가라면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애니어그램의 대가가 보기에는 동양의 젊은 애니어그램 연구자의 무모한 행동이 놀라운 한편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애니어그램 세일즈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에세는 2017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국내 최대 S생명 사내방송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약 3만 명의 컨설턴트가 동시에 시청했다. 보안이 삼엄한 S사에서 내가 출연한 영상을 본 것도 한참 뒤였다. 물론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일즈 경험이 없는 나는 세일즈 전문가 그룹을 찾아 애니어그램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약 1년간의 힘든 트레이닝 수업 끝에 세일즈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일즈 프로그램을 배우는 트레이닝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크고 작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애니어그램 세일즈 연구에 매달리는 동안 기존 소득원을 거의 포기해야 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데 더 큰 결과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연구팀의 지원과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세일즈 전문가들은 애니어그램만 알던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애니어그램 전문가와 세일즈 전문가들의 콜라보는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런 상고 끝에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전국의 생방송으로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방송 이후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 중에는 내가 세일즈를 책으로 익혔고 몸으로 뛰는 현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항상 솔직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 컨설턴트 자격시험에 응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막 뛰어들려는 찰나 주위에서 사람은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며 만류했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다. 나는 세일즈맨들과 깊이 연결되어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애니어케이션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일즈 전문 회사인 보험사의 새로운 개념의 애니어그램 세일즈 기법을 소개했고 지금도 강의를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일즈의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세일즈 관련 서적은 수천 권 이상이고 교육기관이나 콘텐츠도 넘쳐난다. 저명한 세일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세일즈 명언들은 한결같다. 세일즈에는 성공의 공통 분모가 있으며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세일즈의 전문성은 사람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고객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 아닐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성이 세일즈의 전문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당연히 성격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도구 중 애니어그램을 추천한다. 우리는 애니어그램을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니어그램 실천방, 프랙티스룸. 실천의 방은 말 그대로 배운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몸에 익히자는 뜻에서 만들었다. 좋은 책이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지기 마련이다. 또 그중 대부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니어그램을 접하는 것 자체가 아직 흔치 않다. 그리고 난이도로 따지자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 애니어그램이다. 그런데 워크숍이나 정규 교육을 이수하고도 한 달만 지나면 대부분 관심이 사라진다. 어떤 교육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평생 필요한 것처럼 그나마 애니어그램은 자기 성격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알게 된 애니어그램이라는 지식이 아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애니어그램을 접한 사람들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실천의 방이 만들어졌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갈증을 느낄 때마다 어김없이 자처해 그 역할을 해주는 회원들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많은 일은 나와 함께 연구회를 운영해온 회원들의 힘이 매우 컸다. 실천의 방도 내가 운영하는 연구회의 리더 몇 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정착시킨 사례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분들도 성장했지만 나로서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영속이었다. 실천의 방의 운영 목적은 이름 그대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 3년 전부터 내가 운영하는 애니어그램 정규 교육 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오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컸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떤 교육 과정이나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운영 샘플을 소개하고 4장에서 더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실천의 방은 1에서 4주 동안 운영하는데 내가 교육 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실천해본 교육과정의 팔로우업 방법 중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몇 회차가 진행되면서 운영 노하우가 쌓여 이제는 확실히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운영하는 모든 교육 과정은 이 실천의 방을 팔로우업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다. 실천의 방은 그 운영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그룹으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애니어그램을 배운 사람들끼리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 부담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애니어그램 지식 수준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영 노하우인 것이다. 아래에 운영 초기 과정의 샘플을 소개하니 내용을 참고해 반드시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실천의 방 운영 샘플에 대해서 그건 애니어그램 워크숍 9명 카카오톡 대화록입니다. 1일차 2018년 5월 3일 오전 8시
55분. 운영 팁. 리더와 진행자 소개, 자기소개, 운영 목표, 운영 방법 소개. 가슴형 4번 예술가. 안녕하세요. 이 방의 총괄 책임자 유지연입니다. 나차행 소중한 이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의 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이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머리형 7번 열정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진행자 이 교수입니다. 저는 7W8 열정가 유형의 도전과 날개, 항상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러 보이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우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장영 1번 개혁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1W2 개혁가의 조력가 날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슴형 2번 조력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영일입니다. 2W3 조력가의 성취가 날개입니다. 그런데 나차행은 무엇의 줄임말인지 궁금합니다. 가슴형 4번 예술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줄여서 나차행은 애니어그램 입문자들의 체독화를 위한 실천의 장입니다. 원데이 워크숍과 강사과정 이수자들이 생활의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장형 8번 도전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숙이고요. 8W9 도전가의 화학과 날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고요. 8번 도전가 강한 장형이지만 사실 연약한 여자랍니다. 잘 봐주세요. 머리형 6번 충성가.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순이라고 합니다. 6W5 충성가의 탐구자 날개를 사용합니다. 교육이 끝났어도 이 방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장형 9번 화학가.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9번 화학가입니다. 가슴형 3번 성취가.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리형 5번 탐구가. 이런 참가는 처음 해보는데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머리형 7번 열정가. 네, 단톡방의 성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공간은 이론으로 학습된 애니어그램을 각자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운영 규칙을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학습 과정을 통해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있으며 각자의 성격에 따른 핸디캡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단톡방 참여 과정을 통해 각자의 성장 전략 항목 중 몇 가지를 선택해 매일 삶 속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하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타인의 사례가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세부 규칙입니다. 이 단톡방 참여는 평일에 한해 운행된다. 참여자는 1일 1회 실천을 원칙으로 한다. 실천 결과를 매일 단톡방에 기록한다. 이 과정의 핵심은 질보다 양이다. 좋은 실천이 아닌 꾸준한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2일차 2018년 5월 4일 오전 9시 34분. 운영 팁. 개인별 실천 과제 및 일일 실천 결과 소개, 상호 피드백. 가슴형 4번 예술가.
황금영혼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실천의 방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매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아래 성장 전략 중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문구를 고르고 하루 중에 실천해야 할 일을 이 단톡방에 적어 보내는 겁니다. 저도 아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말라로 결정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머리형 6번 충성가. 저는 끝없는 고뇌에서 벗어나세요로 정했습니다. 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슴형 2번 조력가.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세요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장형 1번 개혁가. 저는 칭찬의 부귀입니다. 저는 장형답게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저는 유난히 잘못된 것이 잘 보여요. 그러니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지금까지 제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뜻을 담아 선택했습니다. 머리형 7번 열정가. 제가 성격 유형을 처음 이해하고 가슴에 가장 와 닿은 것은 약속을 신중히 하라였습니다. 당시 저는 교육팀에 근무 중이었고 선심성의 약속을 낱말하느라 쓸데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리형 5번 탐구가. 저는 타인의 무지를 탓하지 마세요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힘들었거든요. 가슴형 4번 예술가. 와, 모두 진솔해 보입니다. 마지막 실천 문구를 꼭 써주세요. 장형 8번 도전가. 귀담아 듣고 협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힘을 빼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천 전략은 타인을 배척하지 말고 협력하자입니다. 머리형 7번 열정가. 오후 내내 바쁘게 보내는 동안 많은 실천 사례가 채워져 있군요. 출발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적용, 조직이나 팀 내 적용 모두 좋은 사례입니다. 저의 첫 실천 항목은 계획을 구체화하라입니다. 회사 업무 중에서 입사 3년차 세일즈맨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은 내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긍정. 가슴형 3번 성취가. 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일로 다른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스케줄표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실천 과제는 다이어리에 일만 채우지 말고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입니다. 장형 9번 화합가. 저의 실천 주제는 하루하루 계획 세우기입니다. 오늘은 일이 없는 날이었는데요. 휴일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끝나버리거든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실천합니다. 3일차 2018년 5월 5일 오전 8시 30분 운영 팁 1일 실천 사례 및 소감 소개 피드백. 장형 8번 도전가. 배척하지 말고 협력하자. 오늘 회의가 있는데 거슬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 신경 쓰였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가슴형 4번 예술가. 저는 애니어그램을 학습하고 제 삶에서 확실한 성장을 체험할 때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피드백 과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극적인 변화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톡방에 구체적인 행동 중심으로 글을 남겨주십시오. 장영 1번 개혁가. 저는 작은 딸과 함께 출근합니다. 내가 일어났는데 아이가 아직 자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현관에 저보다 늦게 나오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어제 몇 시에 잤느냐? 왜 늦게 잤느냐? 요즘 시간 있을 때 무슨 공부를 하느냐? 아침부터 부담스러운 아빠가 되는 거죠. 오늘 칭찬해 보기는 실패했습니다. 가수명 4번 예술가. 네, 오늘은 자신의 도전 과제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영 1번 개혁가님, 내일은 따님에게 꼭 칭찬해 보시길 바래요. 칭찬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따님이 지금처럼 밝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큰 칭찬거리입니다. 장현 9번 화합가. 하루하루 계획 세우기. 오늘의 계획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저는 먼저 연락하는 것이 마음먹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가수명 4번 예술가. 여러분의 매일 실천 생활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는 이것은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고 잠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질이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애니어그램을 통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존하면서 가능한 일임을 깨달읍시다. 여러분이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시니 그대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가수명 2번 조력가. 어제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밝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후배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 안 하길 잘했다고 자위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이번입니다. 머리형 7번 열정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성격상 핸디캡이 있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도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4일차 2018년 5월 6일 오전 8시 30분 운영 팁. 1일 실천 사례 및 소감 소개 피드백. 머리형 7번 열정가.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자신이 가진 성격 특성상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실천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실천 사례를 기대합니다. 가수명 4번 예술가. 오늘 저는 저의 솔직함으로 포장된 감정이 자주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실천 의지를 한번 더 씁니다.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장영 8번 도전가. 제가 8번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6시 약속을 하고 서둘러 30분 전에 도착해 연락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일이 아직 안 끝났나 생각되어 30분 동안 근처에서 쇼핑하면서 놀다가 6시 정각에 연락했는데 또 받지 않더군요. 6시 30분이 되자 걱정보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바로 귀가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라며 일하는 중이니까 카톡 남겨둬 라고 말하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그랬으니 나도 그러겠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이것이 타인에게 복수하려는 8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형 7번 열정가. 정말 애니어그램 1개월 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깨달음이 깊은 경험을 하고 계시군요. 부럽습니다. 가슴형 2번 조력가. 제 미션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세요입니다. 다른 말로는 남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인데요.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이상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실천의 방에 힘인 것 같네요. 가슴형 4번 예술가. 와, 이번 조력가 선생님 깨달음 후 대단한 의지로 극복 중이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11차 마지막 날 2018년 5월 12일 오전 8시 8분. 운영 팁. 실천의 방, 참가 소감, 진행자 피드백, 향후 실천 계획 소개. 가슴형 4번 예술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지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라. 마지막 미션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슬픕니다.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을 부정하고 나만의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현실 속에서 살게 해준 위대한 애니어그램을 새기며 제 살이 되어버린 이것을 오롯이 태우며 매 순간 땅에 발을 딛고 감사하며 삽니다. 내 주변의 모든 숨쉬는 것들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삽니다. All is one. 머리형 7번 열정가. 결혼 후 나름대로 배우자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잦은 성격 마찰로 인해 항상 부족한 남편이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올 한 해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당신과 결혼한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더군요. 사실 그 해에 더 잘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와 아내의 성격의 부정적 요소들을 알아가면서 그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것 뿐인데 알면 사랑하게 된다. 장형 9번 화합가. 제가 유지영 교수님을 통해 애니어그램을 알게 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매일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갈등입니다. 이런 내가 답답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글을 보면 저는 현존하게 됩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하루하루 계획 세우기, 운동, 영어 공부, 수업 준비는 기본이고 오늘은 밀린 영상과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슴형 2번 조력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세요. 항상 그렇지만 오늘 협업하는 팀에서 제 의견과 욕구를 말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돌아보면서 남을 도와준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려고 다짐합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감정이 올라오기 전 그것을 읽어내는 눈이 조금 생겼습니다. 류 교수님,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형 1번 개혁가. 이방이 이제 마지막 애니어그램을 통해 저의 오만과 교만을 보았고 공부하는 내내 깊이 숨겨진 내면이 드러날까봐 계속 보호막을 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타인의 아픔과 생각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천의 방을 통해 타인을 나의 잣대로 재지 않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장형 8번 도전가. 배척하지 말고 협력하자. 어제는 제가 개발할 프로그램에 숟가락만 올려놓겠다는 선생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러분과의 소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힘쓰지 않으렵니다. 실천의 방 덕분에 많이 돌아보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머리형 5번 탐구가. 지켜보기만 하고 제대로 참여는 못했지만 실천의 방 덕분에 나 자신의 감정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할까? 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슴형 4번 예술가. 네, 아직도 열기가 뜨겁군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성격의 변화 과정을 잘 인지하시고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정말 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변화가 놀랍고 저도 하루하루가 배움이자 감동입니다. 애니어그램의 힘이자 기적입니다. 머리형 7번 열정가. 실천 과정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했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프라인 모임을 공지하겠습니다. 실천 과정 중 글로는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와 개인 성장을 위한 방법들을 얘기할 겁니다. 모든 실천의 방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종료. 팁: 애니어그램 워크숍 수료자, 강사 과정 자격 취득자 분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의 방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의 방은 실제 참가자들의 말 그대로 기록한 것이며 각 유형별 언어와 생각, 생활 방식 등을 잘 알아차리며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학습입니다. 2. 기업 마케팅 솔루션. 나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마케팅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니어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애니어그램은 마케팅의 어떤 분야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나의 애니어그램 사업 목표는 생활 속 애니어그램, 나아가 비즈니스 애니어그램의 정착이다.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생활 속 비즈니스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브랜드와 상품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성향과 상품들을 연결해 그들의 더 나은 선택을 도와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취향을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 자사 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회사의 일반적인 권유가 아니라 소비자 자신이 중심이 된 구매나 쇼핑의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관심 유발과 함께 매우 신선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성격 유형 분석 툴을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자기 성향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 툴은 많다. 그중 디스크, MBTI, TA, 애니어그램 정도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케터들은 애니어그램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도구이므로 인간의 삶에 방향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 마케팅 툴로서 애니어그램의 활용 가능성과
실제 사례, 성과에 대해 알아보자. 고객 맞춤형 취향 컨텐츠, 셀렉션샵 사례. 최근 나는 기업 마케팅 프로젝트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고객 심리 테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 회사는 꽤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온라인 셀렉트 샵 29CM이다. 우리 연구팀이 이 회사의 신규 회원 확보와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준 사례다. 이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들은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소비 성향에 따른 자신의 모습을 진단한다. 그리고 성향에 맞는 메뉴를 보여주는 셀렉션 타깃 쇼핑을 경험한다. 이것은 업계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여서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이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자동으로 권해주는 것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 관리 시스템 중 하나다. 2017년 5월이었다. 기업체 교육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전화 한 통이 왔다. 29CM이라는 회사의 마케팅팀 직원이었는데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관련 건으로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29CM은 인터넷 쇼핑몰 기업으로 최근 업계 수위로 부상 중인 주목받는 기업이었다. 다가오는 추석을 겨냥해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를 기획 중인데 인간의 성격 유형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구상하다가 나를 찾게 되었다고 했다. 그 회사는 이름처럼 주로 20대 후반의 잠재 고객층이 타깃이었다. 그래서 매우 다이내믹하고 패스트한 분위기에 자유분방하고 창의력 넘치는 직원들이 많았다. 추진력도 대단해 이번 기획원도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케팅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우선 성격 분석 툴과 분야별 전문가를 비교 분석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집한 마케팅 사례를 보여주었다. 유명 맥주 회사 하이네켄의 광고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 명이 단답식 문제풀이 형식으로 다양한 장면을 연출해 9가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성격 분석 툴이었는데 동영상으로 제작해 흥미 유발의 효과가 컸을 것으로 보였다. 동영상에 들어간 제작비가 엄청났을 것으로 추측된 잘 만든 영상이었다. 하지만 성격 이야기와 맥주의 연계성 부각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패션 쪽 옷이라면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표본으로 29CM팀이 참고했을 거라고 판단했다. 우선 많은 전문가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애니어그램 전문가 중 기업 교육 관련 경험이 많은 것 같고 이론적이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실험 정신이 가득 느껴졌다는데 대답이었다. 한마디로 좀 특이한 것 같아 연락했다는 말로 들렸다. 그동안의 무모한 만큼 많은 도전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까? 나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각인되고 있나 생각이 들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나도 그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런 제안도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즉시 마케팅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9CM은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로 매우 창의적이고 정확한 타깃 고객층을 대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특히 20대가 잠재 고객으로 당시 800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먼저 컨텐츠 개발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29CM의 기획 및 개발팀 실무자 3명과 당사에서는 나를 포함해 연구원 3명이 투입되었다. 이번 컨텐츠 개발과 이벤트의 추진 목적은 한마디로 성향 테스트를 방식을 접목해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테스트에 참여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타입에 맞는 제품까지 추천받는 것이다. 일거양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게 정교하게 큐레이션된 29CM의 제품을 접한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신규 회원 확보와 함께 분석된 고객 성향에 따라 가사 제품군을 효과적으로 추천함으로써 매출 증가도 효과도 기대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잠재 고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특별한 뭔가가 필요했다. 그 결과물로 인터넷 설문과 성격 분석이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애니어그램을 이번 이벤트 성공을 위한 툴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콘텐츠 개발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였다. 우선 인터넷 방문 고객들은 호기심에 설문에 응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쉽게 이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향 분석 설문 도중 고객 이탈을 막을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2분 안에 설문을 마치도록 문항을 12개 이내로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차사 추천 제품과의 연계성을 살리도록 설문 내용에 철저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했다. 이것은 양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29CM 개발 실무자들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이 필요했다. 애니어그램의 기초 지식과 원리를 체험시켜야 공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젊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어서 이해도가 높고 빨리 적응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몇 번의 협업 미팅, 개발 실무 작업과 수정, 보완 작업, 마지막 단계에는 밤샘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3개월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과물이 나왔다. 29CM의 잠재 고객용 설문 내용, 설문 결과에 따른 성격 유형별 페르소나를 형상화한 캐릭터와 트렌드를 선도할 특별한 명칭, 성격 유형별 프로파일 설명문이 완성된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와 기술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었다. 드디어 추석 연휴를 겨냥해 회사 홈페이지에 이벤트가 오픈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원래는 2주 동안만 반짝 이벤트로 진행하고 또 다른 이벤트로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다 보니 2개월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당시 2개월간의 운영 결과를 보면 총 방문자 수 30만 5,752명, 성격 분석 설문 참여 8만 1,095명, 신규 회원 가입 16,415명이었다.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무적인 결과였다. 이 이벤트는 자사뿐만 아니라 업계 마케팅 우수 사례로도 발표되었고 계속 연장하다가 무려 1년간 운영한 끝에 막을 내렸다. 이런 결과를 낼 줄 알았다면 러닝 개런티를 걸었어야 했는데 나는 역시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보람 있는 일이었고 성격 연구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만족했다. 다음은 해당 업계의 관련 기사다. 기업 마케팅 관련 기사.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요? 29CM의 큐레이션은 진화를 계속한다. 엄선된 제품, 감성적 디자인과 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진단해 그에 맞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가이드를 제안한다. A+B의 29CM이 심리검사를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 테스트를 공개했다. 29CM은 이번 서비스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 향후 개인 추천 시스템에 방영해 큐레이션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시작된 29CM의 라이프 스타일 테스트는
평균 10개의 문항으로 작성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가장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주는 방식이다. 테스트를 마치면 15%의 할인 쿠폰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별 추천 상품도 제안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 유지연과 협업해 성격심리 검사 도구인 애니어그램을 활용했다. 29CM가 정리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은 9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쇼잉 오퍼, 슬로우 라이프 시커, 미니멀리스트, 소셜 옵티미스트, 라이프 스타일, 얼리버드, 로열리스트, 브랜드 열정가, 벨트 쇼퍼, 컬처 팔로우 등이다. 예를 들어 브랜드 열정가는 성취지향적 삶을 추구하고 브랜드는 나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 선별의 꼼꼼함부터 수집의 열정까지 보여주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이유진 29CM 브랜딩팀 마케터는 이번 서비스는 국내 쇼핑몰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라이프 스타일 테스트 서비스로 각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큐레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라며 오픈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매일 3만여 명이 테스트 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바이럴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전략, 업종별 개발 방향. 29CM의 마케팅 성공 사례가 입소문이 나자 동정업계는 물론 유사 업종들까지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29CM와 비슷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고생 끝나고 나도 돈을 버나보다 들뜬 기분으로 교수 회의를 시작했다. 교수팀에서는 동정업계에 유사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도 이상 문제가 있다면서 원칙을 세우자는 의견이었다. 많은 곳에서 제안한 동정업계는 그렇게 정중히 사양했다. 물론 해당 회사와의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었지만 오랜 기간 세일즈 업종에 종사해 분들도 구성된 교수팀에서는 1년 동안은 동정업계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돈 버는 일과는 멀어졌지만 이런 교수님들과 일하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든든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마케팅 분야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마케팅 콘텐츠 개발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이 경험을 통해 애니어그램의 무궁무진한 개발 가능성을 보았고 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올해 계획은 애니어그램을 더 많은 기업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기업들은 좀 더 신선하고 디테일한 고객 소비 패턴에 주목받고 있고 심오한 인간심리 접근이 답이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과 학습지 회사, 결혼정보업체, 가구업체, 자동차 회사, 패션업계 등이 나의 주요 관심 업종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수신과 여신, 투자를 실행할 때 고객의 성격에 따른 재무 성향을 분석해 운영 방향에 참고할 수 있다. 은행은 금융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간편 송금이나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 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애니어그램이 툴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고객 담당 직원들은 고객 성향에 따른 응대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고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면, 비대면 분야를 막론하고 고객 성향 분석 서비스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증권, 보험사의 경우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권유 상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도 주식이나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투자 적정성 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성향 분석 서비스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영업 현장에서는 고객 성향 맞춤식 상담으로 고객 만족도와 계약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보험사는 영업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했을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컨설턴트들은 고객 접근, 관리부터 계약 활동까지 세일즈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 영업 관리자들도 코칭과 면담, 리크루팅 활동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카드사는 마케팅 기업이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업종이다. 고객 구매 행동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우 디테일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은 빅데이터 마케팅을 촉진하고 있다. 가맹점별 고객 재방문율이나 고객 연령, 성비 등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 활용한다. 애니어그램은 고객 이벤트나 고객 속성 분석 툴로도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학습지 회사는 우선 교사들에게 성격 분석 툴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 원활한 소통법과 학습 지도 방법, 진로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인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자녀의 학습 지도와 진로 지도에 대한 대화와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애니어그램을 배운 교사들은 경쟁력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결혼정보 업체들은 대부분 성격궁합과 같은 테스트 툴을 활용하고 있지만 업체 간 차별화가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결혼정보업체의 핵심 경쟁력은 진성 회원 확보와 성공률 향상일 것이다. 애니어그램 기반의 자기 진단과 커플 진단 등은 더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커플 매니저들의 소양 교육과 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토크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업체, 자동차 회사, 패션업계 등은 내가 앞으로 더 집중해 보고 싶은 업종들이다. 이 업종들은 생활제품으로서 특히 성향 마케팅 연구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 유통, 서비스 업종들이 무형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이 업종들은 눈에 보이는 제품을 연상시킴으로써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기업인 29CM의 마케팅 사례가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관심 업종일 뿐 어떤 업종이든 고객의 성향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취향 마케팅 분야는 미래 사회의 큰 흐름으로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애니어그램이 비즈니스와 마케팅 업계의 중요한 틀로 많이 사용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더 많은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이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